1500년대 초반 대항해 시대는 유럽 열강들 사이에서 세계적 상업망과 영토 확장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된 시기였습니다. 포르투갈은 바스코 다 가마의 선두적인 탐험을 통해 희망봉을 경유하여 인도로 향하는 항로를 개척하며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 남단 지역의 코이산족과 최초의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희망봉은 전략적으로 유럽에서 동아시아 및 인도로 가는 가장 중요한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1488년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희망봉을 발견한 이후 포르투갈은 이 항로를 활용하여 향신료 무역과 같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 간의 교역에서 오스만 제국과 아랍 상인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목표는 주로 상업적이었으며 희망봉은 물과 식량을 보급하거나 바람과 조류를 기다리는 일시적인 기착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기 포르투갈은 이 지역에 영구적인 정착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는 희망봉의 생태적 환경과 전략적 필요성이 인도양 항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이산족은 남아프리카 지역에 오래전부터 정착해 있던 고유의 원주민으로 유목 생활을 하는 코이코이족과 수렵 채집을 주로 하는 산족의 혼합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희망봉 지역에 도착했을 때 코이산족과 처음으로 접촉하며 물물교환 형태의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포르투갈 탐험가들의 필요한 인도 항로를 이용하기 위해 희망봉 지역에 도착한 탐험가들은 신선한 물과 식량, 특히 고기와 가축을 원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항해에서 필수적인 생존 물자였습니다. 코이산족은 철기 도구, 비단, 유리구슬 등 외래의 희소 자원을 원했습니다. 특히 철제 도구는 그들의 일상생활과 농업에 유용했으며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거래가 평화롭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으나 상호 문화적 오해와 포르투갈의 경제적 우위 의식으로 인해 관계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코이산족은 자주 포르투갈인들의 공격적인 태도에 반발했으며 포르투갈은 거래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력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포르투갈과 코이산족 간의 갈등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코이산족은 공동체 중심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포르투갈은 물질적 자원을 착취하고 상업적 교환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은 거래 과정에서 긴장을 유발했습니다. 코이산족의 언어는 유럽 언어와 완전히 다른 고유의 특징 클리금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포르투갈인들은 코이산족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자신들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코이산족이 가진 자원을 과소평가하며 강압적인 거래를 시도했고 이는 코이산족의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가축은 코이산족의 주요 자산이었으며 이를 단순히 상품으로 간주하는 포르투갈의 태도는 불신을 낳았습니다. 포르투갈은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무력을 동원하여 자원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코이산족의 조직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포르투갈의 탐험선은 선진화된 화약 무기를 사용하여 코이산족의 저항을 억압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강탈하거나 주요 거주지를 습격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 했습니다. 코이산족은 자신들의 지형적 이점을 활용하여 포르투갈군을 기습하거나 유목 생활의 유동성을 활용해 갈등 지역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우위와 군사 조직력에서 차이가 뚜렷했던 포르투갈에 의해 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포르투갈은 희망봉 지역을 단기적으로 활용했을 뿐 이곳에 장기적으로 정착하거나 행정체계를 구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봉 자체는 경제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지 않았으며 포르투갈의 관심은 주로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무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코이산족의 지속적인 저항은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려는 포르투갈의 시도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희망봉의 거친 기후와 제한적인 농업, 생산성은 포르투갈이 영구적인 정착지를 세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코이산족과의 초기 접촉과 갈등은 단순히 지역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 확장을 통해 원주민 사회와 마주했던 일반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희망봉 지역에서의 포르투갈의 활동은 이후 네덜란드와 영국의 남아프리카 진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포르투갈은 희망봉 지역에서 영구적 정착지를 만들지 않았으나 이 지역이 대항해 시대의 중요한 중개기지로 자리 잡게 된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코이산족은 유럽 열강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는 저항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네덜란드의 침략과 점진적인 식민지화로 인해 그들의 전통적 삶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탐험가들과 코이산족의 교류는 초기에는 물물교환이라는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상호 신뢰의 부족과 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항해 시대 유럽 열강과 원주민 사회 간의 초기 만남에서 발생했던 전형적인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역사는 현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식민지화의 영향과 원주민의 저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포르투갈과 코이산족의 만남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세계사적 변화 속에서 원주민 사회가 겪었던 도전과 적응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